달나라 별나라 소리하는 문재인 씨, 아직도 정신과 상담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까? 요즘은 정신과 상담 받는 거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왜 아직도 치료를 안 받고 헛소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새해 첫날인 1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안보와 관련한 사건이 또 터져 나왔죠.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안보는 여기저기 뻥뻥 뚫려 있다라는 사실을 새해 벽도부터 열심히 입증해주고 있는 듯한데요.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강원 동부전선 22사단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과정에서 월북자가 일반 전초 철책을 넘을 당시 열 영상 감시 장비 등 감시 장비에 포착됐는데도 3시간가량 상황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계 실패와 군기 해이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월북자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후 비무장지대 내 철거한 전방 초소로 보존 중인 369GP 인근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철거한 GP가 되려 탈북, 월북 루트가 돼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군의 주요 경계 실패는 2019년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후 7번째입니다. 8개월에 한 명씩 꼬박꼬박 꾸준하게 엄연히 국가 경계선을 들락날락한 것입니다. 지난 1일 오후 22사단 지역 남쪽 GOP를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사람은 DMZ 내 철거 후 보존 GP인 369GP 인근을 거쳐 월북한 것으로 감시 장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그 월북자가 통과한 보존 GP는 김정은과 문재인의 9.19 남북군사 쇼로 병력이 철수된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재인이 김정은과 그딴 쇼를 하지 않고 그곳에서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계속하도록 뒀다면 월북자 검거는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북한으로 가서 살겠다는 사람을 뜯어 말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말입니다. 이번 월북 사건 말고도 2020년 11월 22사단 지역을 통해 월책 탈북한 북한 남성 역시 남쪽 GOP를 넘기 전 이번과 같은 곳 369GP에 숙박하며 은신처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69GP가 월북자의 DMZ 내 은신처로 연달아 활용되면서 11개 지역의 철거 시범 GP 또한 남침 루트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경호원들을 전부 다 철거 시범 GP 구역으로 보내서 문재인 몸뚱아리를 지킬 게 아니라 위험 지역이나 지켜라 라고 해야 할 판국입니다. 남북은 9.19 군사부분 합의에 따라 DMZ 내 GP를 11개씩 상호 철수하기로 했다가 보존 가치가 있는 1개씩의 GP는 원형을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측은 금강산 전망대 369GP가 보존 GP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GP 철거로 유사시 남침로가 열리는 위험천만한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머저리 같은 군통 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국군이 스스로 최전방 방어 거점을 허무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러니 제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월북 루트가 된 22사단 지역은 2020년 북한 남성 월책과 지난해 2월 북한 남성 동해안 오리발 귀순 후 군 당국이 GOP 등 경계 보강을 위해 2021년 말까지 2,802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또 뚫린 것입니다. 2,800억이 네 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9.19 군사합의 쇼만 하지 않았어도 될 것을 쇼는 쇼대로 해놓고 돈은 돈대로 쓰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해대니 문재인 정부는 국민 혈세를 허투루 써댔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수천억 원을 투입한 대대적인 전방 GOP 경계 보강 작업에도 불구하고 8개월 만에 같은 지역 경계에 구멍이 뚫리면서 기계나 장비가 아닌 사람 문제로 군 기강 회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실제 월책 사건 당시 CCTV는 월북자를 오후 6시 최초 포착했습니다. 철책 센서인 광망 체계공부는 월북자 동작을 감지하고 정상 작동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초동부대는 철책이 훼손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해당 부대 GOP에서 복무한 한 예비역 장교는 22사단은 저주받은 전장 환경과 현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사업,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맹신, 관광지 특성의 지역 민원 등이 묶인 총체적 난국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2020년 월책 탈북과 2021년 오리발 귀솔 사건 등 잇따른 경계 실패에 따라 작전통으로 육사 49기 선두주자인 이승호 소장을 22사단장에 발령냈습니다. 보통 각 기소 선두주자는 사단장 진출 시 1사단장에 발령을 냈는데 이런 관례를 깨고 사고부대인 22사단장이라는 특별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6일 취임한 지 단 보름 만에, 단 2주일 만에 경계 실패로 22사단이 별들의 무덤임이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면 서욱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22사단을 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여기저기에 사람 돌려쓰는 게 특혜인데 문재인의 알뜰살뜰한 사람 돌려쓰기를 본받아 서욱 장관은 자기 자신을 돌려써 보심이 어떨지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데 문재인은 오늘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임기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뉴욕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신년사 연설문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김정은의 사랑을 구걸했습니다. 문재인은 우선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성과에 대해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우리가 주도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지탱돼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달나라 별나라 소리하는 문재인 씨, 아직도 정신과 상담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까? 요즘은 정신과 상담 받는 거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왜 아직도 치료를 안 받고 헛소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임기 동안 남북 경계선이 뚫린 게 자그마치 7번이고요. 남북 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한 방에 폭파됐고요. 홍수가 났을 때 북한이 댐을 무단 방류하는 바람에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고요. 결정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살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임기 종료 전 조만간 북한이 또 무슨 짓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해 막대한 피해를 줄지 저는 새해 이 걱정부터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안정적이라는 소리를 해대니 이제 그냥 사람 자체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착각은 자율하지만 착각에도 정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